안녕하세요. 전 닥터 박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지 어떻게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인생에 성공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성공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대부분 생각하는 것은 부, 명예, 권력 등등을 생각하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저희들을 모아놓고 인생의 성공이란 웃음이 꽉 찬 집에 사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진짜 사랑하고 같이 있고 싶은 사람과 결혼을 해야지 가능하다고 했죠. 또 이렇게 결혼을 했었을 때는 비가 새는 초가집에 살아도 행복하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한테 맞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잘못했을 때는 궁전 안에 살아도 외롭고 불행할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죠.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인간관계를 배우는 것은 그러한 환경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나는 절대 저렇게 안 살 거야 생각을 하고 집 바깥에서 인간관계를 찾기 시작하죠. 이것은 올바른 인간관계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여성들이 남자들보다 사랑과 정성을 더 주죠. 남자들은 조금 더 자유분만하고요. 저 자신도 아내를 만나기 전에는 그랬죠. 시간이 좀 걸렸지만 제가 깨닫게 된 것은 한 가정을 파괴하거나 만들 수 있는 것은 남편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저 가정에게 조금 더 올바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죠. 간단히 제가 어떻게 제 아내한테 사랑 표현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이렇게 사랑 표현을 했을 때 제 아내는 본인의 모든 정성을 들여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갔죠. 이로 인해 가장 큰 덕을 본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올바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내가 저한테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무엇을 원했을까요? 아내는 저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 했죠.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아내를 위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아내는 사랑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설거지를 해준다든지 집안 청소를 같이 한다든지 부엌일을 같이 한다든지 또 산책을 할 때는 손을 잡아준다든지 또 같이 소파에서 영화 볼 때는 손을 잡고 기대고 보죠. 또 겨울에는 이불이 상당히 차기 때문에 아내가 들어오기 전에 저가 아내 쪽에 먼저 누워 있으므로 아내가 들어올 때 저의 체온을 느끼죠. 이것을 상당히 고마워했고 좋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아무리 스케줄이 바빠도 서로 뽀뽀를 시작하죠. 그러면은 하루 시작이 아주 기분 좋게 시작을 하죠. 또 제가 아무리 수술 스케줄이 바쁘다 하더라도 하루에 꼭 2번씩 전화해 줬습니다. 이것 통해 아내는 저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특히 아내가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으면은 저가 그 만나는 시간에 맞춰 전화를 했죠. 그러면 아내는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눈에 샀습니다. 제가 항상 옆에서 아내의 부엌일을 도와주고 요리를 도와주니까 아내는 두려움 없이 많은 요리와 많은 베이킹을 했죠. 또 우리 온 식구는 이것을 아주 즐겼죠. 아내는 항상 제 눈에 아름다워 보이고 싶었죠. 하지만 저가 말로 오늘 예뻐 보여 하는 것이 큰 도움이 안 됐습니다. 특히 저희 아이들을 낳고 나서는 본인 외모에 대해서 조금 더 인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왜 제 아내가 아름답고 귀여워 보이는지를 조금 더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임신한 모습, 잠자는 모습, 아침에 일어나는 모습, 또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 집안일을 하는 모습, 또 저랑 같이 외출했을 때의 모습, 아니면 그냥 저 옆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많은 표현들을 통해서 아내는 제 눈에는 항상 아내가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아내는 저가 항상 본인을 추구하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40대나 50대에 가서 서로가 서로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면 대다수는 아이를 가진 후에 엄마들은 아이들과 바쁘고 아빠는 사회생활에 바빠서라고도 얘기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가진 후에는 저가 아내한테 접근해서 관심을 보면 좀 귀찮아했고 좀 싫어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가 관심을 멈췄더니 더 심해진 것은 아내가 우울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내한테 물어봤죠. 내가 관심 보이는 게 싫어? 하고 물어봤더니 저희 눈을 똑바로 보고 아니요, 절대 멈추지 마세요. 그때 저는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됐죠. 저가 깨달은 것은 아내가 아이들을 돌볼 때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작은 제스처로 예를 들면 미소라든지
어떤 스킨십이라든지 포옹이라든지 아니면 뽀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아내한테 관심을 보이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답이었죠. 아내는 저와 대화를 하고 싶어 했죠. 이것은 저한테 조금 힘들었습니다. 제 아내는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가 집에 오면은 항상 오늘 어땠어? 얘기 좀 해줘봐 하고 질문을 하죠. 이때 저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왜냐면 실제 별로 할 얘기가 없으면 아내는 본인한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로 저는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 어떤 이야기를 아내와 나눌까 생각하고 보냈습니다. 그 후로는 집에 오면은 아내한테 생각했던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더니 아내는 상당히 행복했죠. 저가 처음엔 조금 힘들었지만 깨달은 것은 아내가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아내는 집에서 하루 종일 저를 생각하며 저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저는 더 노력을 했고 저의 관계는 더 친해졌죠. 아내는 영을 원했죠. 많은 아내들이 남편이 집에 일찍 온다고 하면 좀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지 않아도 힘들었던 하루가 남편이 일찍 오므로써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아내는 제가 일찍 오기만을 기다렸죠. 제가 집에 오면 많은 일들을 덜어줬기 때문이고 또 남은 하루를 같이 즐겼기 때문입니다. 또 저가 집에 있을 때 아내가 조금이라도 힘들은 소리를 내면 저는 달려가 어떻게 해줄까? 아니면 내가 할게.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영웅이 됐습니다. 아내는 저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 했죠. 많은 아내들이 평생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나중에 가서는 본인들은 이룬 것이 없다고 우울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아내도 좋은 대학을 나왔음에도 본인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 모습을 보았죠. 그래서 저가 얘기해 주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냐고 물어보면 대다수의 대답은 행복과 안정을 갖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 아내는 우리 온 식구들한테 행복과 안정을 주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이뤘다는 것이죠. 또 저는 많은 표현으로 아름다운 아이들을 준 거에 대해서 고마워했고 또 이 아이들이 저 기대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양육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마운 표현을 항상 했죠. 또 우리는 모여 앉아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이나 간식을 먹기 전에 수고한 엄마한테 박수를 쳐주고 감동하며 같이 즐겼죠. 아내는 저희가 천생연분이기를 원하죠. 주변의 많은 친구들은 본인들은 결혼을 잘못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천생연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천생연분은 본인들이 매일매일 만들어 나가는 거죠. 또 여성들은 남자들보다 훨씬 더 헌신적이기 때문에 저는 의도적으로 어디에 있거나 오직 아내한테 시선과 천사를 주는 습관을 만들었죠. 또 저는 항상 아내한테 이 세상에 그 누구하고도 삶을 나누고 싶은 사람은 없다고 얘기해줬죠. 한 번은 제가 이 세상을 100번 살 수 있다고 하면 첫 99번은 아내와 살고 마지막 한 번은 혼자 살고 싶다고 했더니 이상한 표정으로 왜요? 하고 물어보길래 제가 마지막 한 번은 혼자 살면서 아내를 그리워하고 저의 아름다웠던 삶을 더 간직하고 싶다고 얘기했죠. 했더니 아내는 안 돼요. 저는 100번을 다 원해요 라고 했지요. 여러분은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원합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이 행복하며 웃음과 사랑이 꽉 찬 집에 사는 것입니다.